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현명씨입니다.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공지사항 하나를 남기고자 하는데요. 지금까지 매일 거시경제를 감시하면서 매크로 관련 데이터와 아마존과 같은 저평가 기업 및 옵션 현황, 원유 펀더멘탈과 채권과 유동성 데이터 등을 개인적으로 최대한 부담없는 가격대의 멤버십 분들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추가로 멤버십 분들 대상으로는 개별 기업에 대한 질문 또한 카페를 통해서 답변을 드려왔는데요. 사실 개인적으로 3년 동안 쉬지 않고 매일매일 일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피곤함을 느낍니다. 지금까지 저를 지지해주신 멤버십 분들께 그래도 좀 더 차별점을 드리고 저 또한 앞으로 꾸준히 서포트를 함에 있어서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인상된 가격대에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가격대는 공지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날부터는 인상된 멤버십 가격대에 서비스를 제공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공지되기 전까지 여기 계신 분들께는 변함없이 과거와 똑같은 가격대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니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방금 CPI 수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CPI month over month는 이렇게 0.1%로 컨센과 동일한 수치를 보여주었고요. Core CPI monthly는 0.4%로 마찬가지로 컨센 대비해서 동일한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헤드라인 CPI의 경우는 4.0%가 나오면서 컨센 대비해서 낮게 나왔고요. Core CPI의 경우는 5.3%가 나오면서 컨센 대비해서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주가의 흐름에 따라서 나의 해석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객관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줄어들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장은 여기 센티먼트, 즉 투자들의 감정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참고로 그러한 것은 제 의견이 아니라 이것 또한 여기 이렇게 데이터가 그렇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 핑크 색깔인 센티먼트 부분이 하얀 색깔인 주가의 흐름과 2023년 1월달을 시작으로 이렇게 동일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로 꾸준히 분석하는 저입니다만 사람들의 감정과 주관에 따라서 장이 움직인다면 저야 어쩔 수 없으며 언제 바뀔지 모르는 사람들의 감정에 제 투자를 기준점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헤드라인 CPI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All 아이템을 기준으로 해서 4.0%가 year over year 기준으로 올랐습니다. All 아이템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에는 여기 음식과 에너지, 그리고 All item less food and energy 부분이 있는데 음식에서는 6.7% 정도가 오른 상태로 음식을 구성하고 있는 food at home과 food away home 쪽에서 각각 5.8%와 8.3%가 올라주면서 6.7% 오르는 데 기여를 했고요. 에너지 쪽에서는 11.7% 정도가 빠졌는데 에너지 커머디티 쪽에서 20.4%가 빠졌고 에너지 서비스 쪽에서 1.6%가 반대로 오르면서 에너지의 물가가 무려 11.7%나 빠지는데 기여를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은 Core CPI인 All Item Less Food and Energy를 보도록 할 텐데요. 그 결과치는 5.3%로 커머디티 쪽은 2.0%가 올랐고 신차 가격은 4.7% 올랐으며 중고차는 4.2%가 빠졌습니다. 그러나 어페럴 쪽에서 3.5%가 올랐고 메디컬 케어 커머디티 쪽에서 4.4%가 올랐으며 집값은 8.0%가 올랐고 교통비 쪽에서도 10.2%가 올랐으며 메디컬 케어 서비스 쪽에서 0.1% 정도가 빠졌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헤드라인 CPI가 4.0%가 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섹터는 에너지 쪽이었고요. Core CPI는 특별히 빠졌다고 할 수 없는 상태로 그나마 여기 중고차 부분과 메디컬 케어 서비스 쪽에서 빠졌다면 나머지 부분에선 전부 다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CPI를 기준으로 보았으니 이제는 month 기준으로 보고자 합니다. 우선 Core CPI의 경우는 month 기준으로 무려 0.4%가 나왔습니다. 컨센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만 참고로 그것은 굉장히 강한 성장률입니다. 이번에 0.4%가 나오면서 방금 나온 데이터이지만 이렇게 빨간 색깔 선에 맞춰서 수치가 나왔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2023년 12월 달쯤에는 CPI는 4.72%로 연준이 바라보고 있는 2%대 CPI와 거리가 더 멀어지게 됩니다. 인플레이션 성장률이 가라앉지가 않고 있는데 과연 금리 인하를 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Super Core CPI를 보겠습니다. Super Core CPI란 음식과 에너지 그리고 부동산 부분도 빠진 연준이 바라보고 있는 서비스 쪽에 국한된 부분으로 year over year 기준으로는 이렇게 4.6%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그래도 개선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month 기준으로 보면은 오히려 Super Core CPI는 이렇게 0.24%로
반등하고 있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연준이 생각한 대로 빠져주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헤드라인 CPI가 빠진 가장 큰 이유는 에너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가 반등을 해준다면 헤드라인 CPI는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는 리스크에 놓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에서 제가 에너지 섹터를 멤버십 분들께 매일매일 분석드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리고 있는 에너지 섹터의 일부를 분석해 보겠는데요. 가장 먼저 지금 현재 유가는 3.87%로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강하게 반등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여기 Norway Outage Squeeze Supply라는 이유로 인해서 유럽 가스 퓨처가 15%어치 상승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저의 경우는 그런 뉴스가 나오자마자 유가가 약 0.8% 정도의 위치에서 서성거리고 있을 때 이렇게 정보를 공유 드렸고요. 그에 따라서 저 또한 저평가인 바이탈 에너지의 기업을 매수함으로써 대응을 하였습니다. 물론 사유는 기업이 저평가이면서도 영상 초반에 분석드린 대로 인플레이션이 강함에 따라서 여기 경기 침체 가능성 둔화이고, 세 번째 이유로는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유럽 가스의 가격이 15%만큼 상승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단발적인 이유에서 에너지 섹터에 투자를 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절반은 반도체와 빅테크입니다만 나머지 절반이 원유 쪽인 이유는 유가가 펀더멘털 대비해서 많은 괴리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원유에 투자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보는 것은 바로 수요와 공급입니다. 수요와 공급이 곧 펀더멘털이고, 수요와 공급을 비교했을 때 이렇게 3분기와 4분기에 있어서 마이너스의 수치가 나온다면은 그것은 곧 수요는 공급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고 공급은 수요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원유 섹터 상으로 이란에 대한 부분이 말이 많은데요. 사실 이란 부분은 개인적으로 크게 걱정이 안 됩니다. 우선 미국과 이란이 딜을 하기에 앞서서 이 데이터를 보시면은 이미 이란은 원유를 인도와 중국을 대상으로 많이 이렇게 수출을 해왔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원유의 전망치를 낮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란 때문인데, 이미 이란은 3월달을 시작으로 해서 원유의 수출량을 높여왔습니다. 이란의 수출량이 높아지면은 글로벌 인벤토리에 타격을 주기 마련인데, 연초부터 높았긴 하지만 3월달부터 이렇게 수출량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미 지금 기준으로 유가가 다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란과 미국 사이의 딜이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이란의 재고량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여기 과거 2022년 때 당시의 이란의 재고량은 굉장히 높은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몰래 중국과 인도를 대상으로 해서 수출을 한 나머지 이제 재고량은 매우 이렇게 적어진 상태입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딜이 체결이 되든 되지 않든 특별한 변화 없이 수출은 어차피 계속될 것이고, 그러한 가운데 이렇게 사우디는 공격적으로 공급량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9 million barrels per day로 유가가 원하는 수준까지 오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프로덕션 커스트를 유지할 확률이 큽니다. 실제로 사우디는 과거에도 이렇게 싸움을 했고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사우디가 멈추지 않는 이상 유가는 상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거기다 더해서 이렇게 여전히 펀더멘탈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유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쪽에 걸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유가가 높아지면은 헤드라인 CPI는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크로 관점에서는 장기적으로 크게 좋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라면은 꾸준히 보수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것 같고요. 원유 펀더멘탈에 대해서 더 할 말이 많지만 오늘은 이미 늦은 관계로 여기서 분석을 멈춰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되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